부엌의 불빛을 낮추고 찻잔이 살짝 울리는 소리를 배경으로 나는 오늘 밤 당신의 식탁 위에서 가장 조용히 움직이는 위험들, 돼지의 5, 아니 6 부위를 천천히 보여주려 한다. 기름이 팬 위에서 고요히 지직거릴 때 풍미를 약속하는 향은 언제나 경계를 느리게 만든다. 하지만 숙면을 부르는 이 리듬 속에서 나는 속삭이듯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어떤 부위는 콜레스테롤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혈관 안에 쌓고, 어떤 부위는 해독기관 특성상 중금속과 잔류물을 품고, 또 어떤 부위는 열에도 끄떡없는 호르몬을 싣고 들어와 몸의 스위치를 순식간에 뒤집는다. 과장이 아니다. 다만 겉만 주려는 것도 아니다. 음식은 삶이고 삶은 균형이다. 고전의 말처럼 과유불급, 많으면 독이고 적절하면 약이다. 요즘 학계 논의에서도 식이 콜레스테롤, 혈중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순 등식은 지나치게 단순화됐다는 견해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LDL 수치만으로 심혈관 위험 전체를 설명하긴 어렵고 입자의 질, 혈압, 혈당, 염증, 응고인자 같은 주변 변수가 함께 춤춘다. 이 점을 기억하자. 이야기는 이렇게 흐른다. 첫째, 돼지의 뇌, 지식의 창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콜레스테롤과 퓨린의 함정. 둘째, 돼지의 간, 철분과 비타민 A를 내세운 영양의 얼굴 뒤에 잔류물과 과잉 비타민의 역습. 셋째, 신장과 그 위에 작은 공장, 부신, 보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급격한 호르몬 파동을 일으키는 위험. 넷째, 허파, 생물학적 진공청소기라는 별명답게 세척과 가열의 난이도가 높다. 다섯째, 대창, 위생과 지방의 이중폭탄. 여섯째, 림프절 갑상선, 법이 금지한 영역, 가공육에 교묘히 숨어들기도 한다. 나는 공포 대신 방법을 건네려 한다. 어떻게 고기를 고르고, 탄력, 색, 냄새, 절단면, 어떻게 씻고, 염수 흐르는 물 반복 세척, 어떻게 익히고, 충분 가열, 얼마나 먹을지, 별미, 접인도까지 오늘 밤 체크리스트를 손에 쥐어줄 것이다. 이상하고도 흥미로운 사실 하나. 고대 이집트에서 사람들은 악어똥을 자외선 차단했었다는 기록이 있다. 말 그대로 뭐든 바르면 나아지겠지 의 시대였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과 도구가 훨씬 낫지만 내가 좋다더라, 간이 피를 보충한다더라 같은 전통의 한 문장이 여전히 판단을 흔든다. 그래서 나는 속삭이며 되묻는다. 좋은 잠은 균형에서 오고 균형은 정보에서 온다. 작은 농담 하나, 기름진 야식이 내 꿈을 풍성하게 했어요. 맞다. 꿈이 아니라 복부를. 부드럽게 숨을 고르자. 지금부터는 당신을 지키는 구체와 디테일이다. 나는 느긋한 진행 속에 고전의 지혜, 조금은 엇나간 흥미로운 사실, 그리고 논문실에서 배어나온 어조를 섞어 한 조각씩 위험을 분해하겠다. 자, 이제 불을 끄고 편안한 소리에 맞춰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 여정을 시작하세요. 첫 번째 경계선은 돼지뇌다. 집에서 어르신이 뇌가 머리에 좋다라며 살짝 간을 한 뇌수프를 떠주던 장면을 기억한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선명하게 이 접시를 다시 본다. 뇌 조직은 본질적으로 지방, 콜레스테롤, 퓨린의 비중이 높다. 혈관이 이미 예민한 사람, 통풍으로 관절이 민감한 사람이라면 작은 한 접시가 다음 날의 두통과 발적, 박동치는 맥박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균형의 문장을 한 줄 덧붙인다. 최근의 영양담론은 입에 넣은 콜레스테롤이 곧바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똑같이 밀어 올린다는 단순한 도식의 의문을 던진다. LDL이라는 하나의 숫자만으로 예후를 단정할 수 없고 입자 크기 아포지 단백, 아포비, 혈압, 혈당, 생활양식이 함께 위험을 조절한다는 다변수 프레임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니 절대금기라는 표어 대신 고위험군의 보수적 회피와 건강군의 매우 드문 소량이라는 현실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 조리와 위생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뇌는 미세한 혈관과 조직액이 복잡해 세척이 까다롭다. 충분 가열이 기본이지만 가정조리에선 내부 온도 관리가 흔들리기 쉽다. 나는 주방에서 타이머를 2개 쓴다. 하나는 가열 시간,
다른 하나는 식힌 뒤 재가열을 위한 대기 시간. 이중 가열은 식감 손해를 보지만 안전에서는 보너스다. 그리고 원재료 선택. 출처가 명확한 도축 검역 라벨이 첫 관문이고 색은 회색빛으로 탁하지 않은지 표면이 지나치게 물러 흐물흐물하지 않은지 본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 복원되는 탄력도 확인한다. 이건 정육 코너에서 쓸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요령이다. 한편 저탄 고지로 바꾸니 LDL이 올랐지만 다른 지표는 좋아졌다 같은 사례가 온라인에 쌓이면서 콜레스테롤 담론은 더 복잡해졌다. 이런 류의 보고는 특정 체형 활동량에서 나타나는 별표 특정 현상형, 피너타입, 별표를 가리키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의 생리와 장기 위험은 제각각이다. 당신의 몸은 데이터이고 데이터는 해석이 필요하다. 건강검진의 수치, 가족력, 약물 복용, 수면과 스트레스 이 변수를 한 번에 보자. 짧은 농담 둘째. 머리 좋아지려고 뇌 먹는 건데 왜 수치가 오른 거야? 뇌는 내 머리가 아니라 내 혈액이 먼저 먹는다. 고전의 지혜로 마무리하자. 군자는 기뻐도 도를 넘지 않고 근심해도 절망하지 않는다. 식탁도 같다. 즐김과 경계의 중간, 별미는 기억으로 남기고 일상은 담백하게. 학술의 어조로 한 줄 더, 비타민이나 미량원소도 과하면 독이 된다. 비타민 A, 구리 등 특정 영양소의 과다 섭취 사례는 간 기능 이상 신경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니 보양의 이름으로 과잉을 합리화하지 말자. 균형이 최선의 보약이다. 정리하면 돼지뇌는 고콜레스테롤, 고퓨린의 성격 때문에 고위험군에겐 회피가 안전하고 건강군도 아주 가끔 아주 소량 원칙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모든 선택은 출처, 세척, 가열의 3단계로 방어막을 두껍게 하라. 이 밤의 목적은 겁이 아니라 당신의 수면과 내일 아침의 가벼움을 지키는 것이다. 돼지의 콩팥, 그리고 그 위에 붙은 아주 작은 기관 부신. 나는 이 부위를 볼 때마다 묘한 모순을 떠올린다. 예전 어른들은 정력에 좋다며 뜨거운 국물 속에서 건져 올려한 점씩 나누어 먹었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장면을 다시 보게 된다. 신장은 본질적으로 필터다. 온종일 혈액 속 노폐물, 잔류물, 중금속을 걸러낸다. 필터는 깨끗할수록 좋지만 동물의 필터는 역설적으로 오염의 집결지가 된다. 그래서 나는 이 부위를 만날 때 늘 가슴속에 작은 경보음을 켠다. 카드뮴 이야기를 해보자. 이름부터 금속성이다. 카드뮴은 공업지역이나 오염된 사료, 물로 섭취될 수 있고 돼지는 그걸 신장에서 가장 잘 붙잡아 쌓아둔다. 학계에서는 신장 조직이 다른 근육보다 카드뮴 농도가 훨씬 높은 경향이 있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러니 정력, 보신이라는 단어만 듣고 무심코 집어들면 우리는 의도치 않게 축적된 중금속을 맛보게 되는 셈이다. 심장은 세밀한 균형 위에 서 있는데 그런 금속성 불청객이 들어오면 리듬은 빠르게 흐트러진다. 그러나 진짜 위험의 중심은 콩팥이 아니라 그 바로 위에 붙어있는 작은 삼각형 부신이다. 도축 과정에서 완전히 떼어내지 않으면 이 부위는 열에도 강한 호르몬을 그대로 품고 조리 과정을 통과한다. 아드레날린은 원래 위기 상황에서 심장을 세게 두드리는 경보 호르몬이다. 하지만 음식으로 들어오면 몸은 이유도 모른 채 한밤중 경보를 울린다. 박동은 빨라지고 땀이 차오르고 머리가 어지럽고 심지어 손끝이 떨리기도 한다. 내가 예전에 들은 실제 사례 중 하나는 식사를 마친 지 20분 만에 가슴이 터질 듯해 응급실로 달려간 한 남성이었다. 원인은 제거되지 않은 부신 조각이었다. 이쯤에서 농담 하나.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정답은 설렘이 아니라 부신 조각이었을 수도 있다. 웃고 넘어갈 일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냐고? 나는 3가지 문장을 늘 지니고 다닌다. 첫째, 공식 도축 위생 인증이 있는 제품만 고른다. 값이 싸면 이유가 있다. 둘째, 조리 전 잎부분을 확실히 확인해 색이 다른 조직, 단단한 결절, 이상한 덩어리는 모두 제거한다.
셋째, 충분히 가열하되 가능하면 2번 익힌다. 신장류는 내부까지 열이 고르게 퍼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술적 톤으로 한 줄 더 보태자. 중금속은 한 번 들어오면 반감기가 길다. 오늘의 한 점이 몇 달간 신체에 남아있을 수 있다. 고전의 말처럼 군자는 위험을 피할 줄 안다. 피하는 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현명한 것이다. 맛은 순간이고 건강은 축적이다. 오늘 밤 나는 당신에게 균형을 제안한다. 꼭 먹고 싶다면 철저히 선택하고 철저히 제거하고 철저히 익혀라. 그래야 이 부위는 적이 아니라 단순한 음식이 된다. 허파, 즉 돼지의 폐, 나는 이 부위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공기의 무게를 느낀다. 폐는 세상과 맞닿아 있다. 돼지는 땅에 코를 대고 숨쉬고 먼지, 세균, 알레르겐, 오염물질을 매 순간 들이마신다. 폐는 그 모든 것을 통과시키는 문이자 동시에 걸러내는 필터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허파를 생물학적 진공청소기라고 부른다. 이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얇은 막과 공기 주머니가 복잡하게 얽힌 구조는 한번 오염되면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육안으로는 절대 알 수 없게 만든다. 허파는 오래 씻으면 된다던데. 나는 이렇게 답한다. 가능하다. 그러나 정말 오래 해야 한다. 실제로 전통 조리법에서는 허파를 물로 수십 번 씻고 기도에 물을 강하게 주입해 붉은 물이 빠질 때까지 반복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완전한 살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폐 내부의 미세 구조는 넓고 깊으며 일부는 가열이 충분히 닿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난 종종 폐는 조리법이 아니라 인내심으로 먹는 음식이라 말한다. 그리고 그 인내심이 충분하지 않으면 미처 제거되지 않은 병원균이 다음 날의 설사, 발열, 극심한 복통으로 돌아온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여러 나라, 특히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돼지 폐의 식용 유통을 금지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건 공포가 아니라 현실이다. 하지만 모든 허파가 위험한 것은 아니다. 위생적인 사육 환경, 철저한 도축 검역, 올바른 세척을 거친 허파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다만 문제는 소비자가 이 여부를 눈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몇 가지 규칙을 당신에게 건넨다. 허파를 먹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3단계 생명수칙. 출처가 분명해야 한다. 공식 검사, 위생 등급, 도축장 코드, 이런 정보가 없는 허파는 절대 손에 넣지 않는다. 전통시장에서 이거 그냥 신선해요 라는 말은 검증이 아니다. 세척은 십수차례 반복이 기본이다. 허파가 붉은 빛에서 흐린 회백색으로 변하기까지 씻고 또 씻는다. 내부의 공기주머니 안쪽까지 물을 통과시켜야 한다. 강한 물줄기가 허파를 부풀렸다가 줄어들기를 반복해야 한다. 완전 가열은 원칙이 아니라 생명줄이다. 내부 온도가 고르게 올라가야 하므로 끓이는 시간은 길수록 좋다. 반조리는 금지다. 조금 덜 삶아야 부드럽다는 말은 위험한 오해다. 여기서 가벼운 농담 하나. 허파를 깨끗이 씻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답, 안 사는 것. 물론 농담이지만 절반은 진담이다. 고전의 문장도 떠올린다. 길이 험하면 돌아가는 것이 어질라. 허파는 바로 그 돌아가야 하는 길에 놓인 음식이다. 학술적 관찰로 마무리하자. 호흡기 감염을 겪은 돼지의 폐는 육안상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 흔적이 남는다. 가열로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세균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안전은 처리 원산 검역에서 결정된다. 가정의 부엌은 마지막 방어선일 뿐이다.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는 날이라도 허파만큼은 신중하자. 음식은 즐거움이어야지 다음 날에 걱정이 되어선 안 된다. 대창 이름만 들어도 누군가는 행복해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젓는 그 부위. 나도 솔직히 말하면 직화로 구워낸 대창이 바삭하게 터지는 순간의 풍미를 안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식욕이 아니라 현미경을 들이댄 시선으로
대창을 바라보고 있다. 돼지의 대창은 소화의 마지막 통로다. 음식물이 완전히 분해되고 배설물이 만들어지기 직전 지나가는 길, 이 말을 조용히 반복해보면 왜 전문가들이 이 부위를 위생적 악몽이라고 부르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대창은 구조적으로 점액질, 주름, 미세 틈이 많다. 여기에 세균, 기생충, 알, 불순물이 숨어 있다. 학계에서도 대창은 기생충의 천국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돌려서 하지 않는다. 특히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 같은 녀석들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씻는다 해서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가열하면 대부분 죽지만 그 대부분이 문제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내 식탁에서 기생충은 별표 0% 별표여야 한다. 2%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대창은 세척이 전부다. 나는 대창을 씻을 때 거의 작은 체력을 소모한다. 굵은 소금으로 문지르고 밀가루로 끈적함을 잡고 식초나 레몬으로 냄새를 빼내고 뒤집어 안쪽까지 손을 넣어 긁는다. 한 번으론 절대 부족하다. 최소한 10번 이상 반복해야 이제야 기본이라는 감각이 든다. 이 과정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정화 작업처럼 느껴진다. 대창을 요리하는 날이면 싱크대 앞에서 소리 없이 오늘은 수련의 날인가 하고 웃곤 한다. 작은 농담 하나, 내 꿈은 셰프였는데 지금은 거의 배관 청소 기사다. 대창의 두 번째 문제는 지방이다. 대창은 지방층이 두꺼워 잘못 구우면 기름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그 자체로 심혈관 부담이 되고 통풍 환자에게는 퓨린까지 추가되어 복합적인 위험으로 겹친다. 나는 대창을 먹고 난 날 손가락 마디가 붓고 욱신거렸다는 지인의 얘기를 잊지 못한다. 고전에서 군자는 입을 절제한다는 말이 있다. 입맛을 참고 사는 건 재미없지만 대창에는 어느 정도 해당된다. 맛있는 별미지만 일상식이 되면 몸이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는 피곤함, 체중 증가, 속쓰림, 관절 통증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현실적인 조언을 주자면 대창을 먹고 싶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위생이 검증된 전문점에서 먹기, 집에서 극한의 세척을 직접 실행하기, 그리고 빈도 규칙. 대창은 월일 2회가 적정선. 솔직히 더 자주 먹는 사람도 있지만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학술적으로도 지방이 많은 음식은 장내 미생물 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정 균주는 지방을 좋아하고 그 균주가 많아지면 염증이 증가한다는 논문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창을 먹을 때 마음속에서 이런 문장이 지나간다. 맛있지만 조금만 먹자. 다음 달에도 먹어야 하니까. 오늘 밤 이오브의 결론은 아주 단순하다. 대창은 위험해서 금지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음식이다. 기술, 위생, 인내,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림프절 갑상선 부위, 즉 돼지 목살 속에 숨어있는 금지된 부위다. 나는 이 부분을 다룰 때만큼은 목소리를 조금 더 낮춘다. 왜냐하면 이 부위는 단순히 위험한 음식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유통이 금지된 생물학적 고위험 구역이기 때문이다. 림프절은 돼지의 면역센터다. 세균, 바이러스, 염증물질, 약물 잔류물 모든 것이 여기에 모인다. 돼지가 항생제를 맞는 부위도 대부분 목 근처다. 따라서 그 잔류물들이 가장 많이 집적되는 곳 또한 목의 림프 조직이다. 나는 이 설명을 들은 뒤로 목살을 자를 때 내부에서 회색, 노란색 작은 덩어리가 보이면 바로 버린다. 그것은 지방이 아니라 림프절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림프절이 대부분 갈아서 가공육에 섞일 수 있다는 점이다. 소시지, 햄버거 패티, 만두, 떡갈비, 분쇄육,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부 구성은 소비자인 우리가 알기 어렵다. 값이 지나치게 싼다진 고기 제품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정육 코너에서 1+1 다짐 행사를 볼 때 항상 조용히 뒤로 물러난다. 싼 고기는 이유가 있다.
그게 내가 배운 첫 번째 생존 법칙이다. 이제 갑상선 이야기로 넘어가자. 갑상선은 호르몬을 저장하는 기관이다. 문제는 이 호르몬이 열에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오래 삶아도, 아무리 높은 온도에서 구워도 파괴되지 않은 채 남는다. 만약 이런 조직이 실수로 섭취되면 그것은 곧 강력한 갑상선 호르몬 한 방울을 몸에 직접 주입한 것과 같다. 그 결과는 공황과 비슷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불안이 솟구치고, 불면증이 오고, 머리가 뜨겁게 열을 내고, 땀이 흐르고, 손발이 떨리고, 최악의 경우 심장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나는 실제로 한 레스토랑에서 갑상선이 제거되지 않은 고기를 사용해 벌어진 식중독 사건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 수십 명이 같은 밤에 응급실로 실려갔다. 공통 증상은 심박급증, 발한, 구토, 시야 흐림. 모두가 내가 왜 이러지? 라고 묻던 그날의 기록은 지금도 생생하다. 고전의 말로 전환하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림프절과 갑상선은 그 대표적 사례다. 그렇다면 소비자인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림프절, 갑상선 위험으로부터의 생존 체크리스트. 값이 싼 고기를 의심하라. 특히 다진 고기 가공육은 반드시 인증된 브랜드를 선택해야 한다. 목살 단면을 살펴라. 회색빛 조직 노란 알갱이 단단하게 굳은 결절이 보이면 즉시 구매 중단. 라벨을 읽어라. 도축장 코드 등급 표기 유통 이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가정에서는 큰 덩어리는 반드시 쪼개 확인하라. 겉만 보고 판단한다는 건 가장 흔한 실수다. 학술적으로 말하면 림프 조직의 세균 구성은 고농도다. 갑상선 호르몬은 열변성 저항성이다. 이 두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조심할 이유가 된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농담 하나. 왜 가격이 이렇게 싸죠? 가게 주인이 만약 대답을 얼버무린다면 그 순간 바로 등을 돌리자. 건강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오늘 밤 이 6부의 결론은 단순하다. 림프절과 갑상선은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위다.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제 나는 당신과 함께 식탁의 지도를 조금 더 넓게 펼쳐보려 한다. 위험한 부위들을 하나씩 지나오며 우리는 꽤 많은 디테일을 봤다. 하지만 음식의 안전은 어떤 부위를 피해야 하는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직접 고기 앞에 섰을 때 정육 코너의 밝은 조명 아래 수십 개의 트레이를 지나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진짜 문제다. 그래서 7부에서는 장보기 조리 섭취 생존 체크리스트를 차분하게 풀어놓겠다. 나는 이 체크리스트를 하루에 단 10초만 투자해도 가족을 지키는 기술이라고 부른다. 먼저, 색이다. 돼지고기의 건강한 색은 선명한 분홍빛 또는 연한 붉은색이다. 지나치게 어둡거나 회색빛을 띠면 산화가 진행됐거나 혹은 불필요한 조직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 림프절 같은 조직은 회 황색 덩어리로 보이며 지방은 부드럽고 균일해야 한다. 나는 마트에서 고기를 고를 때 결코 조명만 믿지 않는다. 트레이를 살짝 기울여 빛이 달라졌을 때도 색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한다. 두 번째는 촉감이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탄력이 살아 돌아오는 고기가 신선의 기준이다.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으면 조직이 무너졌거나 오래된 고기일 가능성이 있다. 가공육을 구매할 때도 밀폐 포장 안쪽에 별표 물기, 드립, 별표가 지나치게 많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부드러워 보이니까 좋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밤에 나는 이렇게 속삭인다. 부드러움과 물러짐은 다르다. 세 번째는 냄새다. 고기는 절대 강한 향이 나면 안 된다. 신선한 돼지고기는 거의 무취에 가깝고 약한 지방향만 난다. 시큼하거나 금속성이 느껴지거나 케미컬처럼 느껴진다면 바로 내려놓는다. 음식에 있어서 감각 중 가장 정직한 건 후각이다. 이제 조리로 넘어가자. 나는 고기류를 조리할 때 3단계 가열 원칙을 사용한다. 약불 예열,
충분 가열, 여열 유지. 특히 내장류는 내부 조직까지 열이 닿아야 안전하다. 오늘 내가 강조한 부위들은 모두 속까지 가열이 최우선이다. 중심온도 75도 이상, 최소 3분. 이건 단순한 요리 팁이 아니라 생명 규칙에 가깝다. 섭취량과 빈도도 중요하다. 통풍이 있는 사람들은 퓨린이 많은 부위, 뇌, 간, 콩팥, 대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학술적 관찰에서도 고퓨린 식단은 요산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연구가 많다. 하지만 한 번에 한 조각처럼 스스로에게 선을 그으면 부드러운 타협이 가능하다. 건강은 금지보다 조절이 오래간다. 고전의 지혜 한 줄. 잘 고르는 자는 오래 먹는다. 이 말은 단순히 절약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잘 고른 음식은 몸을 가볍게 하고 수면을 깊게 하고 다음 날의 컨디션을 지켜준다. 마지막으로 작은 농담. 내 친구는 장을 볼 때 이렇게 말한다. 고기를 고르는 내 눈은 연애할 때보다 더 까다롭다. 나는 웃었지만 어쩌면 맞는 말이다. 고기는 매일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니까. 오늘 밤 당신이 기억해야 할 7부의 결론은 단 하나야. 고기를 고를 때, 조리할 때, 먹을 때 하루 딱 10초만 더 신중해지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제 이야기의 무게 중심을 조금 옮겨보자. 지금까지 우리는 위험한 부위와 개인의 선택을 살펴봤다. 하지만 음식 안전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나라와 시스템이라는 배경이 함께 움직여야 비로소 완성된다. 그래서 8부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의 식품안전 시스템을 돌아보고 한국과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천천히 설명해 보겠다. 미국은 식품 검역에서 과할 정도로 철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USDA는 도축장에 상주 검사를 두고 돼지 한 마리 한 마리를 직접 확인한다. 도축 전, 도축 중, 도축 후 3단계로 나누어 검사하며 작은 종기 하나만 있어도 전량 폐기한다. 거기에 폐, 갑상선, 부신 같은 고위험 장기는 법적으로 완전 금지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미국 캘리포니아는 축산 이력 관리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 마치 동물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셈이다. 문제 발생 시 24시간 내에 즉시 추적 회수할 수 있다. 일본은 방식은 다르지만 철학은 더 엄격하다. 일본의 식품업계에는 제로 디펙트, 결함 제로, 문화가 깊다.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모든 식품 종사자에게 내재된 태도다. 돼지가 어떤 사료를 먹었는지, 어떤 물을 마셨는지, 투약 기록은 어떤지 전부 기록한다. 림프절, 부신, 갑상선 같은 부위는 처음부터 유통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목살 전용 검사관이 따로 있을 정도다. 거기에 소비자 교육도 적극적이다. 일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식품 라벨 읽는 법을 배운다. 나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다. 먹는 법을 아는 것이 사는 법을 아는 것이다. 이 문장을 나는 요즘 자주 떠올린다. 유럽연합, EU의 강점은 신속 경보 시스템이다. 어느 국가에서 위험식품이 발견되면 48시간 안에 전 회원국에 경고가 발송되고 해당 제품은 즉시 회수 폐기된다. 이 시스템 덕분에 오염고기가 국경을 건너 확산되는 것을 거의 차단할 수 있다. 독일은 특정 장기를 완전히 금지하고 프랑스는 간 제품을 반드시 고온 멸균해야만 판매를 허가하고 스웨덴, 덴마크는 축산 항생제를 거의 금지했다. 그렇다면 한국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HCCP 확대, 추적 시스템 고도화, 블록체인 기반 검역 실험, 대형 유통사의 자체 검사 강화 올 코드. 하지만 전통시장처럼 관리가 어려운 영역은 여전히 취약하다. 특히 불법 분쇄유 문제는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다. 여기서 고전의 말 한 줄. 집을 지을 때 기둥은 단단해야 한다. 식품 안전의 기둥은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단단해야 소비자는 마음 놓고 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작은 농담. 유럽이 식품 안전에 철저할까? 내 친구는 이렇게 말한다. 오래 살려고.
짧지만 정확한 말이다. 요약하자면 선진국의 공통점은 세 가지다. 장기 금지 부위가 명확하다. 모든 도축 단계에 검사관이 있다. 문제 발생 시 24에서 48시간 내에 전량 회수한다. 이걸 한국도 완전히 따라가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소비자인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똑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돼지고기의 위험 부위와 선진국 시스템까지 살펴본 지금, 나는 다시 당신의 주방으로 돌아오고 싶다. 결국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정육 코너가 아니라 집안의 도마 앞에서 벌어진다. 그래서 구부에서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펼쳐놓겠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내가 수십 년 동안 환자, 가정, 노년층과 함께 생활하며 정리한 생존 기술들이다. 먼저, 고기 라벨 읽기. 많은 사람들이 라벨을 그냥 무심히 넘기지만 라벨은 고기의 이력서다. 도축장 코드, 작업일자, 원산지, 등급 이 네 가지 정보만 제대로 확인해도 위험의 70%는 피할 수 있다. 특히 분쇄육은 날짜와 생산지가 매우 중요하다. 나는 라벨을 볼 때 항상 이렇게 속삭인다. 라벨은 작은 탐정이다. 단서를 숨기지 않는다. 그 다음은 색, 결, 냄새의 3중 점검이다. 분홍색의 자연스러운 빛, 눌렀을 때 돌아오는 탄력, 거의 향이 없는 상태, 이 세 가지가 빠르게 끝나는 YS 체크다. 회색 또는 노란 덩어리가 박혀 있거나 결이 이상할 정도로 흐물흐물하거나 금속성 냄새가 섞여 있다면 즉신호다. 나는 장을 볼 때 소리나지 않는 작은 게임을 한다. YS가 3번 나오면 장바구니에 들어가고 단 한 번 녹아 나오면 내려놓기. 이제 조리의 과학으로 넘어가자. 내장류나 지방, 혈관이 많은 부위는 내부 온도가 완전히 올라가야 한다. 중심 온도 75도 이상, 최소 3분 유지. 하지만 나는 여기에 한 단계를 더 추가한다. 여열. 불을 끈 뒤 남은 열로 천천히 익히는 시간이다. 이 과정은 세균, 바이러스는 물론 미세 조직까지 안정적으로 익혀준다. 그 사이 나는 잠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호흡을 가다듬는다. 기다림은 안전의 다른 이름이다. 섭취량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자. 특히 통풍, 고혈압, 지질이 상증이 있는 사람들은 퓨린과 지방이 많은 부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학술 데이터에 따르면 고퓨린 식단은 요산 생산을 증가시키고 염증 경로를 활성화시키며 혈압과 혈당의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든다. 하지만 현실에서 절대 금지는 스트레스를 낳는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식의 접근을 추천한다. 1. 드물게 2. 세조각 2. 다음 날 수분과 채소 섭취 늘리기 3. 일주일 평균 식단의 균형 맞추기 고전의 지혜 한 줄 과하면 넘치고 넘치면 흘러간다. 음식도 같다. 한 번 넘치면 몸이 흘러서 보내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안전을 위한 5초 점검법을 알려주겠다. 손바닥을 넓게 펼쳐서 5가지 문장을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출처는 확실한가? 색은 자연스러운가? 냄새는 이상 없는가? 표면에 낯선 결절은 없는가? 내장을 믿을 만한가? 이 5가지가 모두 YS라면 당신의 선택은 안전하다. 작은 농담으로 마무리하겠다. 고기를 고를 때 나는 셜록 홈즈가 되고 조리할 땐 실험실 연구원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까다로운 태도가 결국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된다. 이제 밤이 깊어지고 이야기도 조용히 끝을 향해 흐른다. 마지막 10부에서는 오늘 우리가 걸어온 긴 여정을 한데 묶어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정리하고 싶다. 당신은 지금까지 돼지의 위험 부위 6곳을 지나왔고 각 부위의 성격, 위험, 예방법, 선택 기준을 하나씩 손에 넣었다. 그리고 나는 이 정보를 공포가 아니라 균형과 안전이라는 방향으로 엮어냈다. 전체를 다시 감각적으로 떠올려보자. 뇌, 콜레스테롤과 퓨린의 산, 간, 비타민 A의 혜택과 독성의 양면, 콩팥 부신, 중금속과 호르몬의 폭풍, 허파, 생물학적 진공청소기,
대창, 기생충과 지방의 겹겹, 림프절, 갑상선, 법이 금지한 지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선진국의 절차 검사 추적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며 한국의 안전망은 어디까지 강화되어 왔는지 살펴봤다. 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단 하나의 메시지로 모아두고 싶다. 음식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식으로 먹어야 한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과장을 주지 않았다. 대신 과정과 맥락을 주었다. 위험은 현실이지만 통제할 수 있다. 불안은 감정이지만 지식으로 가라앉는다. 그리고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나는 여전히 고전의 한 문장을 자주 떠올린다. 신중함은 어진 자의 갑옷이다. 식탁 위의 마음가짐은 전투가 아니라 방어다. 방어가 철저하면 마음은 평온해진다. 그리고 이상한 재미있는 사실 하나로 마무리하고 싶다. 고대 로마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좋은 음식은 좋은 수면을 부른다고 말하곤 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신체 리듬과 음식의 연관성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린 말이다. 음식이 가벼우면 잠은 깊어진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기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호흡이 고르게 흐르고 어깨에 힘이 천천히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 긴 여정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이다. 작은 농담 하나. 오늘 이렇게 많이 배웠으니 내일 장볼 때 정육점 사장님이 나를 경계하는 건 아닐까? 아마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지식은 언제나 고객의 편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느린 속도로 편안함을 채워 넣듯 말한다. 당신은 오늘 많은 것을 배웠고 이 배움은 당신의 내일을 가볍게 할 것이다. 위험한 부위를 피하고 필요한 것만 고르고 조리의 원칙을 지키면 당신의 식탁은 언제나 안전하고 당신의 밤은 언제나 평온하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편안한 소리에 맞춰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 여정을 마무리하세요. 아늑한 꿈이 당신 곁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